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복 코딩 여의도 TMI 권혁 중입니다. 오늘은요, 한세 실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한세 실업?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세 실업은요, 너무나 유명한 회사예요. 특히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쯤은, 아니 한 번도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본 회사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브랜드를 유명하지가 않지만 대부분 전량 한 9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나오거든요. 해외에서는요, 의료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세 실업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이기도 하고, 또한 그 정도로 의료 전공이다? 아니면은 의료 전공과 관련된 비슷한 전공이시거나 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하는 회사 중에 한 군데기도 하죠. 이제 이런 어떤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섬유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쪽으로 한번 일을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한세 실업 듣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세 실업 정보가 너무 없죠. 특히 여러분 한세 실업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 칩복 코드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가볼까요?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2009년 1월 6일 최초 설립은 82년 11월입니다.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왜 82년도로 썼냐면은 실제 여러분 그 공시자를 보면은 2009년 1월 6일로 돼 있는데 한세 실업 김동영 회장인데 김동영 창업주가 만든 게 82년도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2009년도로만 알고 있어서 역사가 생각보다 짧네라고 보시는데 기업이요 82년도 11월부터 돼 있어요. 창업은. 그렇기 때문에 짧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현재는 김익환 대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CEO 분석을 좀 더 해드릴게요. 매출액은 무려 1조 1,300억 원입니다. 1조예요. 1조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섬유 쪽이라든지 의료 쪽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시면 한세 실업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인원 현황 보면은 638명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무려 645억 원.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미만, 당기순이익이 342억 원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기본적인 제가 항상 차트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왜냐하면 분석을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요거 보면은요, 보세요. 매출액이 나온 게 이제는 누적이죠.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나왔잖아요. 누적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9년도 3분기고요. 최근 자료니까 18년도 3분기인데 늘어났어요. 그렇죠? 누적 3분기 누적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 늘어났죠. 180억에서 645억으로 늘어났죠.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약 3.4배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8년도 3분기보다 19년도 3분기가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었죠.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었지? 줄었다면 영업이 죽었다면 왜 줄었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좀 이따가 기업 분석하고 면접까지 준비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요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많이 늘었네. 왜 늘었는가는 이번 강의 진행하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해드리니까. 자, 볼까요? 먼저 그러면은 이제는 본사 좀 보면은요, 보통 이제 3분기니까 급여액이 한 3,9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늘어나겠죠.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합계 인원수가 한 638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38명.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직원 수가 되어 있고요. 제가 기업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미국의 유명 바이오로부터 주문을 받아갔고요. OEM 방식,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출 기업입니다. 섬유, 의료 수출 기업이에요. 글로벌 패션 기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한세 실업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여기 브랜드 보면 알걸요? 겟, 그죠? 월마트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여기만 납품하는 회사.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가 아니네요. 자, OEM과 ODM을 한다는 나오는데 OEM은 뭔가요? Equipment Manufacturing이죠. 그게 뭐예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죠. OEM은 뭐예요? 주문자 오더 받아갖고요. 그 브랜드 그냥 붙여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ODM은 뭐라고 돼 있나요?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디자인. 사실 뭐 ODM 얘기할 때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링보다는 뭐 디벨롭먼트도 많이 씁니다. D자에. 하여튼 그건 뭐예요? 디자인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ODM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OEM과 ODM의 차이는요. OEM은 단순하게 야 이거 만들어줘 오더 받아서 똑같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고요. ODM은 뭐냐면 제가요 돈이 있는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옷이 필요해요. 이러이러한 원단으로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럼요.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R&D 부서가 있어요.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ODM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그렇죠. 이해하세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ODM 기업이 있죠. 한국콜마. 그죠? 코스맥스. 화장품 쪽에서는. 의약품 쪽은 어디 있어요? 셀트리온 있잖아요. 대표적인 ODM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그러면 의료 쪽에서는 어디냐? 섬유 쪽에서는 어느 회사냐? 한세실업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국내 방직 업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원사를 구입해 갖고요. 이를 협력 업체를 통해 생산하거나 원단 해외 구매를 통해서 각종 부자재와 함께 해외 법인으로 송출하고 해외 법인 생산 법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 등으로 수출한다. 이거 여러분 요거의 정답입니다. 한세실업이 뭐냐? 딱 이러면 요거 딱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게 뭐냐면 원단을 국내에서 만든 원단을 가지고 해외에 생산 법인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는데 보내요. 거기서 재봉한 다음에 옷을 만든 다음에 대표적인 나라죠. 미국 쪽에다 수출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아예 원단을 해외에서 소싱을 해서 우리나라에 안 거치고요. 바로 그냥 생산 법인을 보내서 거기에서 제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로 특히 미국으로 보내는 거겠죠.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뭐다? 한세실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형 빌딩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의도에 있거든요. 제가 여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빌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본사가 있다. 아마 여러분 면접 오시면은 거의 여의도에서 보십니다. 대부분 본사에서. 자, 기업 분석 가보면은 또 보면은 뭐 조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밑에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존재한다더라. 특히 이것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해외 현지 법인. 그래서 베트남 7, 인도네시아, 미얀마, 좀 이따가 니카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과테말라도 있고 여기 IT 이렇게 있다. 특히 요거 좀 이따 강조해드리겠지만 미국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자, 기업 비전 보면은 여기 나와야죠. 뭐 글로벌 패션 의류 기업이다. 차별화된 가치, 뭐 최고의 의류 수출 기업 맞죠? 우수한 재무 구조. 아까 재무 구조 보여드렸죠? 왜? 우수한 재무 구조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보면은요. 12개의 회사, 해외 2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요거 보면 놀라실걸요? 한서 예스24 홀딩스 주식회사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주회사의 모체격입니다. 바로 창업주 김동효 회장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예스24? 그렇죠. 한세실업이 예스24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예스24가 누구 거니? 물어본다면 한세실업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스24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출판, 도서, 서점이잖아요. 예스24 한세실업 거다. 아, 그러면 이제는 감이 오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부분 반응이 똑같아갖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세실업 주식회사가 그 이때 종속회사로 있죠. 지주회사가 홀딩스고요, 당연히. 홀딩스, 한서 예스24 홀딩스. 자, 종속회사로 보면 자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입니다. 한세실업 주식회사죠. 이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한세실업. 차남이에요, 차남. 김인환 대표인데 차남입니다. 예스24도 가지고 있죠. 장남이 가지고 있어요. 김석한 대표가. 그 다음에 동아출판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 책들 보면 동아출판 배경이 많죠.
동아출판도 가지고 있고 막내딸이 뭐냐면 한세드림이라는 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서 MK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의류 판매업입니다. 한서 MK 보시면 뭐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내딸 김지연 대표가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녀들의 승계를 다 했습니다. 현재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지금 지원하는 회사는 한세실업이죠. 차남 김인환 대표가 실제적으로 대표로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장남은 예스24 같은 기업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는데 궁금한 게 한서 MK입니다. 한서 MK에 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추세 특히 의류 쪽도 관심 있는 분들 뭐냐면 한서 MK는 막내딸이 대표라고 돼 있죠. 최근에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대표로 왔는데 16년에 9월에 이제 한세실업에 종속회사로 편입이 됐고요. 한서 MK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BJ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앤드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브랜드들을 성공적으로 좀 런칭을 했고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뭐 히스토리는 많겠지만은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그 할인 저가 공세를 많이 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좀 뛰었는데 TBJ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뛰었는데 사실 영업이익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좀 고민이 있다는 부분 있고요. 16년도에는 뭐 LPGA 그죠? 골프웨어 브랜드. 그다음에 현재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런 골프웨어도 있지만 요거 NBA 우리나라 NBA 의류들 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중국 매장까지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한세 MK도 같은 한세실업의 종속회사라는 부분. 그래서 같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니까. 자, 한세실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남아와 중미 6개국에 걸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 의류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EM도 받고 ODM도 받는 기업이다. 자, 섬유산업의 특징을 말해보라. 이거는 뭐 산업적인 부분만 갈게요. 꼭 그 한세실업을 아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에 아마 지원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면접 준비를 위해서 해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죠. 우리나라 섬유산업은요. 1910년대에 간해수공 형태였죠. 그러다가 60년대 경제개발 고도화 5개년 개월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만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섬유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죠. 현재도 고용 창출에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섬유 수출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주 소비 국가의 경기 연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왜? 여러분 어차피 들어가시면은 섬유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소싱 부분이 아니라면 어차피 물류일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지원하신 분들 유통이라든지 글로벌 물류, 상사처럼 이렇게 물류하시는 분들일 텐데 아시겠지만은 섬유산업 회사고요. 섬유산업이고 주 수출 대상이 미국, 일본, 유럽이에요. 실제 여러분 재무구조를 보면 수출이 매출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비 국가의 경제적인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또한 환율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 매출의 90%가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글로벌 경기 변동과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변하기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자,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인가 아니면 이유는 뭐냐? 자, 이것도 정말로 많이 질문 나오죠. 사양산업이냐, 섬유산업에서 사양산업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 한세실업 준비하시는 분들, 동족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질문 받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그죠? 사양산업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기 나오죠. 절대 사양사업은 아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 첫 번째 수요 창출형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수요 창출형 산업이다. 왜 그러냐? 의식주에서 뭐야? 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군의 하나고요. 요즘에는 뭐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다원화된 고급 제품 이런 수요가 충만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에 맞춰주기 위해서 재질도 고급화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섬유산업은 첨단 기술산업이다. 신소재 개발, 특히 요즘에 뭐예요? 생활용품, 레저용품, 산업용 용품까지도 의류, 섬유기 때문에 첨단 산업인 거죠. 요즘에는 단순히 예전처럼 패블릭 이런 수준을 넘어갔죠. 신소재 개발을 통한다. 세 번째 이유, 섬유산업은 뭐다? 선진국형 산업이다. 꼭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팩트니까. 왜? 팩트 제가 근거 제시해 드릴게요. 섬유 10대 섬유 수출국 중에서는요. 7개국이 선진국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는 패션 산업과 마케팅력 보유하고 있고요. 독일은요. 정밀화학, 기계산업, 미국은 각 정보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10대 섬유 수출국 중에 7국이 선진국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후진국에서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섬유 산업은 뭐다? 선진국형 산업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 섬유 산업은 사양 사업인가요? 이거 물어보려고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아닌 거를 너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냐? 네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너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장 인사 면접자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신입으로 뽑아놨는데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탈률이 많으면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직무를 이해하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정확히 했느냐, 이 회사가 아니면 너가 하는 일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마찬가지죠.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알고 들어오면 흥미를 잃겠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인가? 절대 아니다. 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뭘 해야 될지 정확히 포지션을 알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죠. 자,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섬유산업의 성장성을 말해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섬유산업은 지난 30년간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죠. 지금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저희들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잘못된 정보다 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갈게요. 또한 국내의 각 기업들이 현재 뭐예요? 풍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60년대 정말 어려웠을 때 선우산업이 한 축을 차지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졌죠. 원가가 높아지겠죠. 이런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는 뭐하고 있다? 저임금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등지로 생산 기지를 확대했다. 아까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면접 질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외 법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 한 가지 해외 법인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보낸다면 이런 거죠. 근데 해외 법인에 대해서 생산 법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산 법인이 왜 많은 이유가 이런 섬유 쪽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임금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왜?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답이 딱 나오셔야죠.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에 워낙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는 생산 원가를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섬유 산업들이 다 동남아 쪽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이뤄내고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중국 등 새로운 경쟁 상대들에 뒤지지 않는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한국 섬유 산업은요. 수요가 다양해지고요. 개성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추세에 대응해서 고급화 품질 개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섬유 산업의 경쟁 요소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생산 가격의 경쟁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요. 쿼터 다량 보유국요 OEM 위주의 생산력을 주력해 왔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면요. 여러분 좀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들, 3, 4학년들 아마 대학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쿼터가 있었습니다. 섬유 쿼터제가 존재했죠. 선진국 중심으로 섬유 쿼터제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물량 이상으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자유무역화가 되면서 섬유 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량 쿼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OEM 생산으로 해도 먹고 살았었어요. 물량만 받아서 수출할 수 있으니까.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이제는 쿼터 다량 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섬유 쿼터가 폐지됐죠. 완전 경쟁 시대입니다. OEM만 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DM도 가는 겁니다. 기술 개발도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또 동남아도 가고. 현재는 섬유 쿼터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OEM 위주로 했다가 이제는 변해갔다. 80년대 이후에 여기 나오죠. 임금 상승되면서 생산 기지를 어떻게 됐다?
동남아 쪽으로 옮기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격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섬유산업의 경쟁 요소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생산 가격의 경쟁력이다. 한세실업은 어떻게 이걸 준비했다?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법인을 이전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췄고 생산 가격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해되시죠? 자, 경쟁 요소는 무엇인지 두 번째, 생산 가격 경쟁에서 쭉 나오면은 여기 나오죠. 중남미 지역, 중미 자유무역. 그래서 뭐예요? 아까 나왔죠. IT의 생산 법인을 생겼죠. 거기를 통해서 뭐예요? 미국 쪽으로 뭐예요? 관세 없이 들어가죠. 이런 전략들, 참 전략을 잘 짰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세실업은 준비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 가격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 자, 이외의 경쟁, 생산 가격 이외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신소재 개발, 기술 개발이죠. 그다음에 초극사 비롯한 신소재 개발. 밑에 나오죠. 밑에 나옵니다. ODM을 늘리는 추세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세실업 또 가볼게요. 자, 한세실업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 첫 번째, 해외 생산 지점 확보. 현재 뭐 하고 있다? 6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미얀마, 하이티 이런 어떤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미국 시장 적극 진출. 이거 포인트 2019년에 작년에 미주 고객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더를 수주하기 위해 현지의 영업법인을 설립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미국 시장에 영업법인을 설립했다는 부분, 그 정도로 시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생각 꼭 기억해 주시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출기업이다. 자, 해외 법인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거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 나왔었죠. 실제 뭐 기출 면접이라 좀 이상한데 실제 면접에 나왔었죠, 여러분. 해외 법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자, 중남미 쪽 먼저 볼까요? 중남미 지금 보면 니카라가 언제 98년도에 이미, 그래서 저는 김농영 회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창업주가.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그 중남미 지역이죠. 니카라과에 95만 불을 투자를 했고요. 현재는 뭐 4,800만 장 완제품 생산하는 엄청나죠. 이 정도로 대규모 공장을 성장을 시켰다라는 부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테말라도 세웠죠. 1,600만 장. 뭐 같이 니카라와 같이 중남미의 주요 생산 기지다. 또 IT,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17년도에는 IT 진출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요하다. 또 뭐 중남미만 있나요? 베트남 있죠. 여러분 그 한세실업 홈페이지 가보시면 떼문맛이 나오잖아요. 베트남 사진. 베트남 2001년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저렴한 인건비, 특히 베트남에서 많이 이주했던 게 2000년도 초반에 기술력은, 그러니까 인력이 좋아요. 능숙도가 굉장히 좋은데 임금이 쌌죠. 지금은 약간 변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셨죠. 2005년도에 제2법인을 세웠고요. 2010년도에 제3법인 세웠고, 그래서 엄청난, 정말로 아마 베트남에 가장 클걸요. 이 시설 중에서. 그래서 굉장한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무려 15,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류 생산 공정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류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염색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외주에 맡기기보다 베트남 염색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직접 집행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갖고 수직 계열화 시켜버렸죠. 다 올인원이죠. 그냥 다 해버리겠다. 이런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고요. 해외 법인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갈 만한 회사들이에요, 다. 그리고 특히 한세실업 복지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해외 쪽에다가 연수를 또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좋죠. 저는 이런 다국적 수출 기업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법인이 너무 다수에 존재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 자,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중부 자바 지역으로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뭐 2019년도에 또 최근이죠. 이렇게 또 라인을 더 늘려놨다는 부분.
자, 미얀마도 꼭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미얀마가 실제 기업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년도에 단일 공장 인수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답은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한세실업 쭉 보셨죠? 짧은 순간에 되게 함축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거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18년도 3분기에 죽을 썼단 말이죠. 굉장히 안 좋았다가 19년도 3분기에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18년도 3분기 안 좋았느냐? 첫 번째, OEM 업황이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거든요. 예, 이런 섬유 OEM 기업들 다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늦었고요. 16년부터 18년도까지 전방산업이 뭐야?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한 산업들.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한 침체기. 그때가 뭐였어요? 2016년도, 18년도. 그쵸?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는 좋았어요. 미국 경기만 좋았고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 추세가 조금 더뎌졌던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수익성 부진과 환율 하락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18년도 3분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수출기업이에요.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인드 자체를 국내 이렇게 생각 안 돼요. 해외 마인드. 내가 해외 부서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어떻게 한세실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다가 19년도 이제 작년 19년도 3분기부터 조금 3분기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한세기업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PB 상품 개발 초기부터 영업을 강화했습니다. 누구랑? 월마트랑. 이 부분도 여러분 거론해 주시면 좋겠죠. 다양한 브랜드 의류, 브랜드 유통업체와 PB 상품. 우리 이마트에서 PB 상품 나온 것처럼 월마트에서 PB 상품 이런 거 콜라보레이션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PB 론칭, 신규 오더 늘린다. 그다음에 미국의 영업법인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뭐예요? 계속적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스페인 현지 디자인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 뭐예요? 디자인이죠. ODM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OEM 기업은 뭐예요? 다 온다니까요. 디자인 이렇게 해.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만들기만 하면 돼. 이게 OEM 기업이고 이제 ODM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ODM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기술 개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디자인, 또한 새로운 소재 가지고 또 새로운 특별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스페인 현지 디자인 스튜디오, 특히 유럽의 그런 패션 문물들 이런 걸 가지고 뭐한다? 패션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ODM 기업으로 더 발전하겠다. 전략적 파트너십. 일본은 뭐죠? 역시나 소재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런 일본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수주 계획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한세실업은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면접 들어가셔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한세실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한세실업 여러분 충분히 입사할 수 있습니다. 한세실업 다시 한번 제가 여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치포코디가 여러분의 합격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치포코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세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